자, 이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출판 인쇄 그 큰 건물인데요. 이곳에 그 1997년부터 현재까지 그 태권도 관련 서적을 가장 많이 출판한 상하기획 애니빅, 네, 지금 애니빅으로 애니빅을 바뀌었죠. 네. 자, 문상필 사장을 만나러 왔는데요. 한 기자, 상하기획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태권도 어떤 독서 문화라든지 어떤 출판 문화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뭐 책도 많이 읽지 하고 전공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년 신도서를 출판을 하고 또 많은 제야의 어떤 작가들 그리고 또 어떤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전공생들의 어떤 출판을 흔쾌히 또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고마운 또 출판사죠. 맞습니다. 네. 저도 상하기획 애니빅에서 지금까지 책을 한 3권 냈는데 정말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솔직히 그렇죠. 돈이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면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출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몇 권을 제한 나머지는 굉장히 아마 재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분명히 여쭤보면은 솔직히 아마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그럴 겁니다. 아마 그 태권도 전문 출판 그 사장으로서 고충도 있을 거예요. 애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어떤 출판업계 대표하시는 대표님이 또 생각하시는 또 바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독서 문화가 어떻게 좀 전개됐으면 하는 또 아마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네. 허심탄회하게 들어봅시다. 예. 자, 한번 가볼까요? 양특진 기자, 오늘 왜 안 왔어? 걔는 협회 뭐 경기력 향상 회의 간다고 그러는데 걔는 현장에 나오면 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말이야. 이런 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 기자 여기 처음 왔어요? 네. 양 기자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례하나 모르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상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왔잖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실제 그 태권도 책들은 단종된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한 70여 정을 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팔리면은 단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단종된 책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재고 많이 쌓여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그 책이 좀 많이 쌓여있는 재고 그쪽도 한번 좀 한번. 예,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그러실까요? 예. 그럼 어떻게 지하에 있나 봐요. 예. 지하에 있군요. 최초에 여기서 출판한 책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강수철 관장님하고 한국 태권도 고수회. 네, 그 책 96년도서부터 작업해서 97년도에 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막상 자료를 찾다 보니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가 없지? 그러면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출판사를 원래 출판사 안 했습니다. 그냥 디자인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내려가시죠. 네. 책이 실제로 많이 좀 나가야지 뭐 또 계속 출판할 때도 지금 벌써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책이 많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 태권도가 워낙 이름이 커서 예. 책이 되게 잘 팔릴 줄 알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벌써 지하 30이네요. 그럼 거의 뭐 저 수익이 거의 안 났겠어요. 거의 뭐 적자 수준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적자지만은 그걸 이제 모르고 했죠. 모르고? 예. 만들다 보면은 이제 다른 일반 서적들이 나가는 네. 관례가 있다 보니까 예. 예전엔 초판하면 3,000권을 찍었었거든요. 초판에 3,000권? 예, 옛날에는. 그래서 태권도 책도 뭐 초판은 나가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최소 찍었던 게 1,000권이었었어요. 1,000권? 예. 근데 지금 이제 더 조금씩 찍어요. 그럼 500권, 700권도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은. 근데 초창기는 대신 이제 그 편집비도 안 나오죠, 작게 해도. 하지만 자료가 남아요. 예. 자료가 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 태권도 책의 실상이 사실 태권도가 이름이 너무 크잖아요. 거창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태생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논란거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문화가 없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없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드는 길은 책이다. 나중에 어떤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생겨서 그냥 합니다. 아, 손해를 봐도 그냥 그 태권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이제 스폰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영세하고 작은 데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제 저도 상하 기획을 하면서 태권도 관장님들하고 거래하면서 지금까지 밥 먹고 사니까 뭔가 그 공헌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제일 손쉽게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출판, 예, 뭐 책에 대해서 편집 뭐 그런 부분을 아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내줘요. 지금 이제 저희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하기획만 이렇게 정말 그 저 사회 태권도계 환원하는 의미에서 한번 내줄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초판 1000권 찍어도 1000권이 거의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책 아마 한 300권 나갑니다. 300권. 300권. 가끔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뭐 몇십만 권, 그러니까 기본 몇십만 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뉴스 듣고 막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이니까 뭐 별로 그 충격도 안 오고요. 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뭔 사회적 이슈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책이 갑자기 사회적 이슈가 땅 터져 갑자기 서 기자님이 어느 날 떴어. 오케이. 어느 날 뭐 이제 베스트셀러를 나는 꼼수다에서 뭐 뭐 주진우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책 내면 몇십만 권씩 막 팔렸잖아요. 갑자기 떴어 사회적으로.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낸 책이 사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상하기획이 막 몇만 권이 나가고 몇십만이 나갔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일단 참고 들어가보죠. 네, 한번 들어가보죠. 예. 이게 그 저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 태권도 관련 서적의 이 저 보물상자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품 저렇게 오거든요. 계속 이제 안 팔리면 서점에서 반품이 와요. 대부분 태권도 책들이 다 반품 와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저희가 한 2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또 쌓여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책이 옷이나 이런 장사 품목이 아니라는 거죠. 책을 내는 이유는 우리 책 안 내면 태권도 망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와서 다음에 저자들도 태권도 나도 책을 써봐야지. 좀 저자들이 도전하기 쉬워지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또 독자들도 뭐 태권도 책은 이렇게 읽을 만해. 그 얘기는 경쟁이 치열해져야 그런 세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떠났던 다른 출판사들도 태권도 책 팔린대 하면 이제 또 뛰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출판사, 더 많은 저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좀 대표님이 그동안 70 몇 권 정도 되신다고 했죠? 예, 한 70여 권 이상 70여 책을 냈습니다. 뭐 태권도 관련 책만. 그렇죠. 예. 근 18년, 20년 예. 가까이 70여 권 이상의 책을 내셨는데 다 어느 한편으로 자식과 같은 느낌일 텐데 그 중에 이 책만큼은 꼭 태권도인들이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 중에 한 권을 저는 태권도의 과학이라고 봐요. 그 미국 이정규 서부님. 이정규 서부님하고 이 책을 만들면서 한 3년여 걸렸어요. 이제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저작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요. 이 책은 융합의 표본이에요. 태권도 체육관 관장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왜를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미국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물리의 원리를 좀 쉬운 물리로 설명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더라. 저는 이러한 형태의 융합이 트렌드라고 봐요. 새로운. 그래야 우리 태권도가 다양해진다. 근데 지금까지 책들은 대부분 차용을 해왔어요. 우리가 체육학에서 차용해 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익지 않았거든요. 그 몸에 맞는 옷 같은 느낌이. 근데 이 책은 그냥 사범님이 설명해주기 위해서 쓴 책. 아마 이제 책은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원 한 명 들어오면은 회비 10만원 해서 1년에 100만원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책 한 권에 2, 3만원 하거든요. 근데
아마 책 한 권 속에 관원이 몇 명 넣을 수 있는 비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장님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어렵다 아니면 이거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관원이 많으신 관장님들은 대부분 독서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쪽 독서를 많이 했냐면은 아동심리학, 인성 이쪽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관원을 많이 모았어요. 책을 읽기 싫으시면은 이 책을 2, 3만 원 주고 읽었더니 관원 3명 넣는다 그러면 300만 원 그죠? 네. 이런 생각하면 책이 더 잘 읽힙니다. 바쁘다 우리가 다. 그 다음에 이제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책보다는 책은 장기적으로 나의 그 내공을 쌓는 행위고요. 당장 내공 쌓기 전에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봐요. 학점도 따야 되고, 다음에 관원도 모아야 되고, 뭐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회도 치러야 되고, 하루하루 업무량들이 다 많거든요. 그런 업무량들이 많다 보니까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 아침이던 아니면 이렇게 목표로 쪼개서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태권도 책이 재미없다. 그 책이 그 책이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랑비 옷 젖듯이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읽었던 사람하고 읽지 않았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나 저자들이 책을 낼 때 출판사도 처음보다는 책을 더 잘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만들면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책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책은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는 책들이 계속 나오는 순간 이제 책은 안 나오고 아마 사장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태권도를 해외에 처음 보급할 때는 외국인하고 실력의 격차가 커서 보급이 쉬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태권도 선수들 무서워도 하고 겨루기만 해도 존경했어요. 한번 뛰는 걸 영광으로 알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끝났잖아요. 다 똑같죠. 해외에도 외국인들도 구단 많고요. 또 다양한 무술, 오히려 종합무술 외국에 더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문화밖에 없다. 그 문화는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그럼 수준의 방향은 뭐냐? 우리가 비어있는 태권도의 빈자리를 채워넣는 것. 태권도의 정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태권도의 미래적인 요소로서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제자를 키우는 방법.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사회에 쫓아가면서 융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장려와 출판, 학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서적 이렇게 많이 냈는데 이게 아니요 이제 그 담담합니다. 뭐 분들은 뭐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그런 얘기는 조금 이제 바꿔서 다른 쪽 좀 해주세요. 자꾸 가슴 아픈 얘기하지 마시고.